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인 수양대군 세조의 이야기를 아주 깊고 진하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약 우리 조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주 유능하지만 무자비한 인물이 나타나서 기존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를 응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비난하시겠어요? 수양대군은 조선이라는 국가 경영 시뮬레이션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단순히 조카를 죽인 비정한 삼촌이라는 꼬리표를 넘어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고뇌와 정치적 야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리얼한 사건들을 아주 생생하게 재구성해 볼게요. 특히 오늘은 학계의 기록과 실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관계까지 완벽하게 바로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역사를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재구성하는 지픽의 대본, 지금 바로 슛 들어갈게요. 성군 세종의 아들이 사실은 조선판 타노스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세종대왕을 한글을 만드신 인자한 아버지로 기억하지만 그 아들 수양대군은 정반대의 길을 걸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상식 파괴 들어갈게요.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편찬한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자신의 야심을 숨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위장막이었다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라요.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수양은 아버지 세종대왕의 명을 직접 받들어 세상을 떠난 어머니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 방대한 작업을 수행했거든요. 학계에서도 이를 단순히 야심을 감추기 위한 쇼라고 단정지을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수양은 세종의 유업을 잇는 성실하고 효심 깊은 프로젝트 매니저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그런 성실한 왕자가 갑자기 철퇴를 들고 역사에 남을 대형 사고를 친 걸까요? 당연히 효자일 줄 알았던 수양대군이 사실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근본을 통째로 갈아엎을 하드코어 유저로 변모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는 단순히 왕위가 탐났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유업이 신하들에게 난도질당하는 꼴을 참아볼 수 없었던 걸까요? 수양은 어린 시절부터 형인 문종과 동생 안평대군 사이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했어요. 세종의 사랑 속에서 자라면서도 그는 항상 나라를 지키고 이끌 실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수양은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서 책을 펼치고 창밖 달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형은 건강이 약해도 왕위가 약속됐고 안평은 예술로 빛나는데 나는 대체 언제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하는 묘한 열등감과 자부심이 뒤섞였던 거죠. 이 모순적인 시작이 바로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첫 번째 관점 포인트예요. 당시 조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마비 직전의 상태였거든요. 세종이라는 역대급 운영자가 로그아웃하고 그 뒤를 이은 문종은 엄청난 지능과 인품을 가졌지만 체력이라는 스탯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재위 2년 만에 문종이 하차하자 조선에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렸죠. 이때 접속한 유저가 고작 12살인 소년 왕 단종이었어요. 이건 게임으로 치면 말렙 유저들이 득실거리는 하드코어 사냥터에 레벨 1 초보 유저를 던져놓은 것과 같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틈만 나면 국경을 넘보는 리스크가 여전했고 내부적으로는 영의정 김종서가 권력의 중심에 서서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었죠. 당시의 권력 구조는 사실상 신하들의 쇼미더머니였어요.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고인물 신하들이 대리게임을 하며 왕권을 극심하게 너프시켰거든요. 특히 황표정사라는 시스템이 문제였는데 이건 신하들이 미리 낙점한 이름 위에 노란 점을 찍어 왕에게 가져다주면 왕은 그대로 결제만 하는 방식이었어요. 수양대군의 눈에 비친 조선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된 사기 게임이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대신들의 인사권 장악으로 인해 왕실의 자금줄은 말라가고 있었고 종친들은 정치에서 소외되어 들러리나 서는 신세였어요. 수양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대로라면 조선이라는 서버는 망한다. 누군가는 시스템을 강제로 재부팅해야 한다고요. 그는 신하들이 왕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을 보며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이건 세종이 꿈꾸었던 왕도 정치가 아니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지형과 기후 그리고 정치적 배경이 모두 수양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셈이죠. 여기서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심을 현실로 만들어줄 최고의 조력자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한명회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달리 한명회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한 엘리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과거 운이 없어 수차례 낙방한 끝에 조상의 덕으로 관직에 나가는 음서 제도를 통해 겨우 말단 관직인 경덕궁 직장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당연히 조건에서는 무시와 멸시를 받던 비주류 아웃사이더였죠. 하지만 그에겐 세상을 뒤집을 천재적인 전략과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 한명회를 수양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과거 시험 장원 급제자이자 수양의 절친이었던 권람이에요. 엘리트 권람과 아웃사이더 한명회 그리고 야심가 수양대군 이들의 조합은 조선판 어벤져스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비밀 길드의 탄생이었죠. 이들은 수양의 집에서 밤마다 모여 살생부를 작성하고 병력을 포섭하며 치밀하게 한타를 준비했어요. 수양은 평소에 무예를 숭상하며 장사들을 포섭해 왔는데 이들을 은밀히 훈련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어요. 반전은 김종서 일파가 이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시점이에요. 한명회 같은 말단 관리가 수양대군과 손잡고 나라를 뒤엎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김종서는 여진족을 물리친 대호라 불리며 자신의 무력을 과신했고 수양은 그 틈을 노려
지능과 힘을 동시에 강화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수양은 일부러 명나라 사신으로 자원에 다녀오며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했죠. 이들의 은밀한 회동은 갈등의 씨앗이 되어 한양의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1453년 10월 10일 밤 역사를 바꾼 피해 결전이 시작돼요. 수양대군은 직접 소수의 충복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수양의 종 임어을 운이 휘두른 철퇴에 김종서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실록과 기록에 따르면 김종서는 그날 밤 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철퇴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그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거든요. 아들의 등에 엎여 피신한 김종서는 다음날 새벽 여장을 하고 궁궐로 들어가 단종을 만나려 시도하는 등 필사의 탈출과 방역을 도모했어요. 하지만 이미 성문은 수양의 부하들에게 장악된 상태였고 결국 김종서는 다시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한밤의 급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양은 곧장 궁궐로 들어가 단종을 겁박해 왕명을 사칭하고 반대파 신하들을 차례로 불러내 처단했어요. 이때 죽은 이들의 규모는 흔히 400명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공식 기록인 조선 왕조실록에는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규모 불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중심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갈 점은 안평대군과 단종의 사망 시점이에요. 이들은 그날 밤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안평대군은 정변 직후 강화도로 유배를 갔다가 며칠 뒤에 사사되었고 단종은 세조가 즉위하고도 한참 뒤인 1457년에 이르러서야 영월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철퇴 한 방으로 시작된 정변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선의 심장을 찔러 들어갔죠. 수양의 옷에 튄 피는 닦였을지 모르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조선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답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뒤 공포 정치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찬탈자라는 도덕적 오명을 씻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성과에 집착했어요. 그 결실이 바로 조선의 근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완성이에요. 그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시스템만큼은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이는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때로는 파격적인 결정과 구조조정이 조직을 살리는 노다지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정당성과 동료들의 신뢰는 영원한 리스크로 남아요. 세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과 군사력 강화라는 성과를 냈지만 평생을 사육신의 망령과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말년에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 고통받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저주라고 수군대기도 했죠. 결국 정당성이 결여된 성공은 리더의 심장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커리어에서도 목표 달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의 투명성이에요. 세조처럼 모든 것을 힘으로 누르고 결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고독한 악몽일지 아니면 모두의 진심 어린 박수일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수양대군의 파격적인 결단과 그 이면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성과와 도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 중심에서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짚히기 준비한 수양대군 세조의 리얼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박한 역사의 뒷이야기 어떠셨어요? 지적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가장 큰 버프가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해요.